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서 사죄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사죄와 반성에 대해 아베 총리는 지배와 침략이라는 단어는 말했지만 이를 일본의 행동이었다고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조선 합병의 발판이 된 러일 전쟁을 미화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러일 전쟁은 식민지 지배에 있었던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인들에게 용기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사 미화 면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 국회에 출석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위안부의 강제동원이라는 근거 없는 비방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가 자신을 군국주의자라고 불러도 좋다며 도발적인 연설에 나섰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총리로서 당연한 역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서 A급 전범을 따로 떼어낸다고 해도 침략을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일 중일 간 미래지향의 동반자적 관계 추구는 공연불에 그칠 것이란 지적입니다. 위안부 부정, 침략 부정, 야스쿠니 참배를 통해 과거사를 부끄럽지 않게 만든 다음 헌법 개정을 통해 과거처럼 군사 대국을 만드는 게 정치인 아베의 지향점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공식 결정했습니다. 전후 70년을 지켜온 평화의 대원칙을 아베 정권이 폐기한 겁니다. 미국과 일본이 18년 만에 새 방위 협력 지침을 맺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미군의 후방 지원을 명분으로 사실상 언제 어디서든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 방위 지침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단자위권 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에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학자의 90% 이상이 안보 법안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내 야당의 거센 반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반발 시위. 그런데도 아베 총리 정권이 안보 관련법 개정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은 일본이 평화 노선을 포기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동일한 입장을 보이는 건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도가 같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일 동맹 격상에 이어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의 그림을 완성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중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중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이 과거사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본 편만 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강요하는 미국에 굴복하여 박근혜 정부는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며 식민지배 불법성도 인정하지 않고 사죄도 하지 않는 일본 아베 정부와 원칙 없는 협력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군수지원 협정 체결을 위해 미국과 한통속이 되어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과거 우리를 침략하고 식민 지배를 했던 그리고 또다시 한국 재침략을 노리는 일본과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게 됩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통해 노리는 1차적 침략 대상 지역은 바로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유사시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한 상황으로 제시했습니다. 남북이 무력 충돌했을 때 자위대가 동맹국인 미군 지원을 이유로 북한 공격에 나선다는 의미. 일본이 한반도에 군대와 무기를 보내 전투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본 측에서 먼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 탄약 수송은 물론 전투부대 투입 등 자위대 팽창 활동의 장이 한반도에서 마련되는 것입니다. 한반도 전쟁 시 자위대가 일본인 피난민을 나르는 미군 수송기와 함정을 호위하는 경우와
한반도 상공을 지나 일본을 겨냥하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경우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방위상이 집단적 자위권을 이용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국방수장이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건 매우 이례적으로. 하지만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겠다는 단서는 없었습니다. 일본 안보법원이 우리에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안보법안의 핵심은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전 세계로 넓힌 것입니다. 미국과 동맹국이 전쟁 상태에 돌입하면 일본 자위대가 미국을 도와 참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반도 급변 사태로 미군이 민간인 철수 작전을 펼칠 경우 자위대도 함정과 항공기 등을 통해 호송을 지원할 수 있고 탄약 등 군수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국에 한국은 배제되느냐는 질의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이번에 처리된 안보 관련 11개 법 중 무력공격 사태법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요건을 거론하면서 공격받은 국가의 동의나 요청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자국민 구출 등을 이유로 한국의 동의 없이 파병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해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조건부로 용인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입니다. 자,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보통 국가의 권리 중 하나로 우리가 용인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 일본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 말인데요. 지금 이를 두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사실상 용인한 거 아니냐. 외교통일위원회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책 마련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부의 미온적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부는 관련 논의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문제는 전시 작전권을 가진 미군이 요청할 경우 현실적으로 동의하지 않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과거 6.25 전쟁 때도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국의 사전 동의도 없이 한반도에 들어와 작전을 한 바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로 F-35A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차세대 전투기 F-35의 최종 조립과 검사도 맡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공군은 F-35가 크게 고장나거나 내부 장비를 교체할 때 일본까지 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군의 작전 기록 같은 정보가 일본 측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은 이미 군사적으로 일본에 종속되는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를 막지 못하면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는 일본을 우리 손으로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사드가 배치되고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망이 구축되고 일본 집단 자위권이 행사되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위해 북한,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대결을 강요당하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자초하게 됩니다. 동북아는 냉전 시대를 능가하는 무한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대결이 격화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일본군의 군홧발이 한반도를 유린하는 것을 두 눈 뜨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을 막아냅시다.